음모론은 늘 있어 왔지만 소수의 주장이었고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불집힌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며 광장 여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단숨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재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석방하라!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석방하라! 전한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도 고발했다는 것은 선관위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 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의 개표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일자 전한길 씨는 이번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를 잘라가지고 언론에서 전한길은 또 우리나라도 수개표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라고 했어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전투표 있죠. 사전투표는 좀 동기 오잖아요. 네. 그거 과연 수개표한 사람 있습니까? 같이 본 사람 있어요? 사전 투표도 물론 모두 수개표합니다. 각 개표장마다 약 500여 명이 개표에 참여합니다. 전한길 씨는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를 해킹해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능해서 들어와서 다 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그 종이 투표잖아요. 근데 종이 투표인데 개표기가 그러니까 기계를 조작하는 거고. 단순하게 투표지 분류기 아니에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미 거기는 전산으로 조작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다고. 선관위는 언론을 상대로 해체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표장에서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휴대폰이 있습니다. 유심을 꽂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휴대폰에서 유심을 빼요. 그래도 유심을 꽂을 수 있는 단자는 그대로 살아있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 내부자가 몰래 유심을 가져가서 단자에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유심 단자 자체를 아예 빼버릴게. 그래서 유심 단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통신을 타고 와서 뭐 해킹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개표장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투표지를 꺼내 사람이 한 장씩 차곡차곡 정리해 투표지 분류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후보별로 자동 분류되는데 그렇게 분류돼 나온 투표지를 사람이 다시 한 장씩 세며 수검표합니다. 그리고 개수기에 투입, 투표지 숫자를 세는데 그 과정도 물론 사람이 지켜보게 됩니다. 투개표 참관을 통해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해온 시민의 눈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개표장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을까? 개표된 숫자를 혹시 저기 선관위 서버로 가면서 뻥튀기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거든요. 네네. 네. 정말로 참관 안 해보셔서 그런데 다 쓰면은 수작업으로 손글씨로 써요. 몇 표가 나왔다. A 후보 뭐 네, A 후보, B 후보 사전 투표가 얼마였고 본투표가 얼마였고 이걸 다 뜯어서 다 얘기가 나오고 그걸 종이에 일단 붙여요. 즉 수작업으로 확인한 각 후보별 득표수를 일단 종이에 옮겨 적는데 그 과정을 모두가 지켜본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걱정되다 보니까 그 적혀 있는 종이와 실제 발표되는 것과 맞는지 저도 봤거든요. 예, 불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손으로 써요. 종이가 다 붙어 있고 다 찍을 수 있어요. 개표 전체 과정을 지켜보며 손으로 센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하는 이들 중에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참관인, 국힘당 참관인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자기 표 뺏길까 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화웨이 칩이 들어와 가지고 통신을 장악하고 그래서 서버에 말하자면 조작된 기록들이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진영의 표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장꼬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일까? 중국 사람을 시켜서 이 엄청난 일을 꾸며서 이번에 부당선거를 한 거라면, 부정선거를 한 거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를 확정해 선관위 서버를 조작하고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것인데 민 전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과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우선 특정 세력의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한 정당 후보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당선시켜야 할지 미리 정해야겠죠. 그런데 특정 몇 개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한다는데요. 21대 기준 총선 지역구는 253개입니다. 우선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각 지역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야 합니다. 유령 유권자, 즉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가공의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유령 유권자가 투표한 것처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개표장에 밀어 넣어야 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사전투표 유령 유권자가 20%라고 가정하면 선거인 명부 안에 약 240여만 명의 유령 투표자 명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유권자 수를 부풀려 놨다면 이제 그 수만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주최한 외신 기자회견. 지금부터 가짜 투표지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투표지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큰 종이에 여러 장을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대량으로 많은 투표지를 빨리 가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큰 종이에다가 많은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기표도장 이미지를 합성해서 민주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로 인쇄를 미리 다 합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자는 약 1,200만 명. 대략 20%가 유령 유권자였다면 약 240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 253개 지역구마다 출마자 수와 후보자 이름이 모두 다르니 각각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외에도 청인, 찍인, QR코드 등도 인쇄돼야 합니다. 우선 전국 250여 개 시도, 군구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다른 고유의 청인이 찍혀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지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고유 일련 번호가 담긴 QR코드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전국 3,508개 투표소마다 각기 다른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 서버에 보관돼 있는 청인, QR코드, 그리고 도장 해킹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종이를 구할 차례입니다. 만져보면 일반 종이와는 다른 투표용지, 가짜 종이로 만든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쏟아진다면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인쇄용 종이는 선거 기간에만 제작, 선관위에 독점 공급하는 구조라 별도로 판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엇비슷한 종이를 구했다면 가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을 겁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개표일까지는 2주.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 인쇄를 담당했던 한 인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안 인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에서 25명이 같이 일하는데 뭔가 불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합심해서 불법인 걸 알고 숨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누군가 뭔가 지시를 했을 때 이게 불법적인 걸 알면 20에서 25명이 일사천리로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억압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고 해킹에 성공하고 종이를 구해 3,508종류 수백만 장의 가짜 투표지를 비밀리에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면 전국 각지로 운반해 사전투표함에 몰래 투입하는 일이 남습니다. 투표 사무원, 참관인, 유권자들이 있는 투표소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각 정당 참관인들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행합니다.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혹시 집어넣었을 것으로 추정을 좀 대개는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3일 또는 4일 동안 보관해두지 않잖아요. 네. 선관위에. 네.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동 과정에서도 할지만 갖다 그냥 꽂아놓고 있으니까 감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 장소로 잠입해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은 전국 250곳 선관위 건물 안에 보관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엔 CCTV가 설치돼 있고 선관위 담당자 2명의 지문만 등록, 입출입하도록 관리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앞에서 밤새 감시하는 시민들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총선 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포착된 수상한 행동.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밤새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유튜버가 그쪽으로 2시 반 정도 오셔가지고 야 새벽에 이런 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제 라이브로 하면서 그 지지자들한테 이제 여기로 와라, 현장에 와라 그래서 경찰도 오고 이렇게 막 좀 난리가 났었죠.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해 우편으로 도착한 관외 사전투표 봉투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CCTV로 다 찍히고 거기 입출 그 기록을 다 하시고 그 지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문 등록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정당한 업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 봤기 때문에 놀라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하려면 건물 안팎은 물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까지 조작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문을 열 수 있는 지문. 지문 인식기를 조작하거나 250곳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합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 잠입에 성공했다면 선관위 직원, 정당 참관인 사인이 적힌 봉인지를 떼낸 뒤 또 자물쇠를 뜯어내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으려면 우선 거대한 범죄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담한 사람이 몇만 명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깜짝없이 사라져버리고 몇 년 동안 그중에 단 한 사람도 내부 고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라도 불가능하지. 그럼 A 후보가 이겨야 되는 지역에 이제 개표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A 후보가 조작하는 거에 동조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무원들 그렇게 개표 조작하면 다 처벌받을 텐데 자기 공무원 연금도 날라가고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A 후보가 좋아가지고 그래 나 A 후보를 위해서 조작해야지
이렇게 할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으면 누가 그거를 다 모아놓고 야 오늘 이번에는 요 A 지역 요 B 후보가 당선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 개표 조작하자. 다 말 맞추자.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